네, 안녕하세요. 학폭 그랜드마스터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일산 서부경찰서에 지금 왔습니다. 네. 제가 거주지가 원래 일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서울지방변호사의 소속이고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제 거주지는 이제 일산 쪽이라 제가 일산에서도 그 법률 관련해가지고 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그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제가 민원인들 상담해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왔고요. 한번 일산 서부경찰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피디님이랑 같이 한번 나와봤거든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일산 서부경찰서가 여기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신청사 생긴 지가 한 3년? 한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일산 이 서구 쪽이 원래 그렇게 좀 인구수가 많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킨텍스라고 해가지고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모터쇼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강남에 있는 코엑스랑 좀 비슷한데 그 전시 박람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킨텍스 생기고 또 이제 GTX 하는 또 광역 그 전철이 생겨가지고 그쪽에 인구수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막 아파트 많이 짓고 막 분양하고 그래가지고 인구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산이 서부 경찰서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일산 서부 저기 서구를 담당하는 구청도 이렇게 좀 새로 만들고 좀 발전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저희 한번 찍어주세요. 깨끗하죠? 서가 엄청 깨끗하죠? 네. 아주 주차장도 넓고 굉장히 쾌적합니다. 아주. 네. 오늘 되게 날씨도 되게 화창하고 되게 좋네요.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죠? 좀 어색한데? 근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일산 서부경찰서 로비고요. 제가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그 수사민원 상담센터 그 봉사활동하는 실내 내부 공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신청사랑 되게 깔끔합니다. 네. 민원 대기실도 이렇게 있고요. 예, 오늘 상담을 마쳤습니다. 오늘 지금 상담 한 3건 정도 했고요. 오늘은 어떤 상담이 있었냐면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래요. 근데 이제 이혼의 그 사유가 되는 것이 이제 배우자의 폭행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다른 이혼 사건에서도 이렇게 항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되게 좀 요청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남편분이 많이 폭행을 가하니까 물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분이 그렇게 폭행을 가하는 거에 있어서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이혼뿐만이 아니라 뭐 요새 막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되게 좀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근데 자꾸 뭐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혹은 여자가 문자나 뭐 전화나
심한 경우에는 집에 찾아온다거나 직장에 찾아온다거나 뭐 이러한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느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은 접근 금지 관련해 갖고 할 수 있는 신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일단 민사의 민사상의 가처분 신청,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거는 법원의 말 그대로 일반 민사 법원에 어떤 사람이 나의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접근 금지, 뭐 주변 반경 뭐 200m 안에 접근을 금지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거 좀 내려놓겠습니다. 접근을 금지한다든가, 아니면 문자나 뭐 전화나 이런 통신 매체로 뭔가 연락을 취하는 걸 금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상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라는 걸 보통 청구 원인으로 하고요. 민사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면 말 그대로 가처분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할 시에는 법원에서의 뭐 과태료나 뭐 이런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일반적인 수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 범죄, 그다음 이혼 사건에서 가사소송법에서 또 명하는 사전 처분 중에 접근 금지 신청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일반 민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사 사건에서 좀 더 특별하게 해주는 법률상의 가사소송법상에 규정된 그러한 접근 금지 신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사전 처분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접근 금지가 가능합니다. 이건 가정법원에 소장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 형사 피해자 구조 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요. 형사 피해자 구조 신청 제도.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폭행이나 상해나 협박이나 이러한 뭐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형사 피해자 구조 신청을 통해서 접근 금지 신청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반 민사나 그 다음에 가사 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요새는 뭐 그런 거에 앞서서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뭐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을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차고 있다가 만약에 범죄 피의자가 접근한다고 하면 뭐 버튼이나 뭐 이런 걸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뭐 이런 제도도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략적으로 아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건은 이제 아파트 경비 회사에서 이제 용역을 하시는 분이 한 분 오셨는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해고를 부당하게 당하기 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걸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제 그동안 못 받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노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들, 부당해고나 가장 많게는 임금 미지급된 경우, 이런 경우는 노동청에 제소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일반 민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민사를 하려면 시간도 들고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제소를 하거나 신고를 해가지고 구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신 분은 노동청에 이미 신고도 해 놓으셨는데 그 이제 노무사분께서 만약을 대비해서 민사소송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하시고, 또 부당해고 관련해가지고 뭐 그분께서 근무를 태만한 것이 없는데 뭐 관리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근무를 태만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 이제 경비 용역 분들한테 사실 확인서를 받아냈대요. 그런 사실 확인서를 쓰게 했대요. 이 사람이 언제 휴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결근을 했고, 언제 이런 주민들로부터 이런 컴플레인을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을 쓰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혹시
명예훼손으로 본인이 고소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휴가를 쓰고 정식으로 휴가를 쓰고 근무를 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뭐 무슨 마치 맘대로 이제 무단 결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컴플레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을 받았다, 근무가 태만했다 라는 식의 사실방위서를 쓰게 한 것은 그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평가절하는 분명히 맞을 겁니다. 게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허위 사실이죠. 허위 사실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절을 갖고 오는 행위를 여러 사람들한테 했죠. 이제 그걸 공연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어떤 증거를 첨부하셔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하시라 라는 말씀까지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민사는 뭐 말 그대로 본인이 평소에 받던 3개월치의 미지급, 평소에 받던 3개월치의 임금의 평균분을 이제 산정을 해서 본인이 이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을 받지 못한 날짜를 곱해가지고 민사소송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노동청에 제소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그게 가장 해결도 훨씬 민사소송보다 조속히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벌써 이제 1월이 중간까지 온 것 같아요. 1월 지금 16일인데 어떻게 연초를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올해 제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더 열심히 제가 할 거고요. 컨텐츠도 우리 PD님이랑 잘 상의해서 진짜 유익하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도록 2020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소식 있으면은 바로바로 업데이트 하고요. 요새 또 댓글들 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성심성의껏 댓글에도 응답을 할 테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